퇴근 후 민수는 서연과 함께 시댁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상은 푸짐했지만 공기에는 왠지 모를 긴장이 흘렀습니다. 영자는 손수 만든 반찬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며느리들이 김치도 안 담근다지? 나는 아직 내 손으로 해. 서연은 조심스럽게 웃으며 네, 어머니. 요즘은 사 먹는 사람도 많아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영자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담가야 제맛이지. 요즘 사람들은 참 편하게만 살려 해. 그 말은 칼날처럼 얇았고 서연은 그 칼끝이 자기 쪽으로 향한 걸 느꼈습니다. 민수는 괜히 물잔을 들었다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편한 게 좋은 거죠. 그러자 영자는 곧바로 민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그러니까 살림이 늘 빠듯하지. 여자가 아껴야 가정이 서지.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서연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서 서연의 속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귀가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차 안에는 라디오만 흘러나오고 민수는 말없이 핸들을 돌렸습니다. 서연은 그 침묵 속에서 오늘의 감정을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시댁 식사비 6만 8천 원, 택시비 9,800원, 마음의 비용 계산 불가,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지웠습니다. 감정은 숫자로 남기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서연은 통장 내역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자동이체된 금액들이 규칙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급송금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민수 씨, 이건 뭐예요? 그녀가 물었을 때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비야. 이번 달만 좀 도와드리자. 하지만 그 말이 낯설게 들렸습니다. 이번 달만이라는 말은 지난달에도 들었고 그 전달에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조용히 가계부를 열었습니다. 표에는 시댁 관련 지출이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숫자들을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혼자서 가계부에 제목을 붙였습니다. 가계부 블랙박스 증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서연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결혼 전날 함께 썼던 생활 합의서가 있었습니다. 각자 부모의 생활비는 각자 책임질 것. 부부의 경제 결정은 상호 동의하에 진행. 그때의 민수는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당연하지. 우리는 서로 존중할 거야. 그렇게 말하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서연은 그 종이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민수는 잠시 바라보다가 그땐 여건이 달랐잖아. 엄마가 요즘 많이 아프셔서 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가 아프신 건 이해해요. 그런데 우리가 피곤한 건 누가 이해해 줄까요? 그 말에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합의서 맨 아래에 조용히 밑줄을 그었습니다. 지켜지지 않은 약속은 가장 큰 빚이다. 서연은 그날부터 메모장을 새로 열었습니다.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송금 내역, 시간, 이유, 영자의 말투, 그리고 민수의 표정까지 모두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감정을 섞지 않았습니다. 단 한 줄의 감정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팩트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지웠습니다. 밤이 되면 조용히 컴퓨터 앞에 앉아 녹취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통화 12분 36초 엄마가 잠깐 들어와 계시자고 했다. 송금 15만 원 이유 없음. 민수가 묻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 우리 부부끼리 믿어야지. 서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믿음은요,
기록이 있을 때 지켜지는 거예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분노보다 슬픔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 나는 숫자를 남긴다. 그녀의 손끝이 한 줄씩 진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주말 오후 현관 비밀번호가 울리더니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영자가 택배기사처럼 커다란 박스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잠깐만, 며칠만. 병원도 가깝고 너희 집 난방이 따뜻해서. 며칠이라는 말은 늘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걸 서연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테이프 찢는 소리와 신문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번갈아 울렸고 낯선 슬리퍼가 신발장 가장 앞칸을 차지했습니다. 베란다 난간에는 서연의 겨울 이불이 걸렸고 앨범 상자는 발코니 구석으로 밀렸습니다. TV 리모컨은 커피 테이블 위에서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의 리듬도 바뀌었습니다. 영자는 드라마 채널을 크게 틀고 광고가 나올 때마다 전화로 친구와 통화를 했습니다. 며느리들 요즘은 말이야, 참 말이 많아. 그래도 내가 들어와 있으니 집이 사람 사는 집 같네.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서연의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민수는 중간에서 분위기를 달래려 했습니다. 엄마, TV 소리 조금만 줄여요. 영자는 곧장 대답했습니다. 나는 평생 조용히 살았어. 늙어서 조금 즐기겠다는데 그게 뭐가 그리 큰일이니? 주방에선 반찬통 뚜껑이 연달아 열리고 닫혔습니다. 냉장고 선반에 새 질서가 생겼고 서연의 밀프렙 용기는 뒤로 밀려났습니다. 밤이 깊자 서연은 조용히 서랍에서 파일철을 꺼냈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고 거주 변경 동의 없음 생활환경 급격한 변화 소음 공간. 침범이라 단정적으로 쓰고 괄호 안에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감정 단어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붙이는 순간 증거는 흐릿해진다는 걸 그녀는 배웠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서연은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쩔 수 없음이 쌓이면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 창밖으로 겨울 바람이 베란다와 난간 사이를 스치며 스산하게 울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작고 단단한 결심이 서서히 모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서연은 관리실에 들렀습니다. 최근 한 달 전기가스 사용량 변동 그래프를 받아들었고 엘리베이터 이용 로그 시간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종이에 찍힌 시간들이 일정하게 밤 11시를 넘어가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온 사람이 바뀌면 집이 쓰이는 시간도 바뀝니다. 돌아오는 길 그녀는 통화 녹취를 하나씩 재생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도와주는 게 습관이지. 잠깐 들어와 있으면 되지. 큰일도 아닌데. 며느리가 집을 너무 군대처럼 굴려. 같은 문장들이 차곡차곡 쌓였고 서연은 노트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습관이라는 단어, 잠깐이라는 단어, 그리고 군대라는 비교. 단어는 방향을 가리키고 반복은 그 방향을 확정합니다. 오후에는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몇 가지 기본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의 사용에는 상호 동의가 원칙이라는 점, 거주자, 변경이나 장기 체류는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 친족 지원은 자발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점. 서연은 메모에 큰 글씨로 세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민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우리 원칙부터 다시 세워요. 서연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거주 변경은 사전 합의, 공동재산 지출은 상호 승인, 친족 지원은 한도와주기 명시. 민수는 한동안 눈을 깜빡이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종이 위의 표는 친절했습니다. 날짜, 금액, 사유, 증빙. 변명은 칸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낮게 물었습니다. 내가 많이 미뤘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그 끄덕임에는 책망보다 애정보다 피로가 더 두텁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집의 현재 상태를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베란다, 난간에 이불, 테이블 위에 약봉지, 신발장 앞칸에 슬리퍼, TV 볼륨 숫자, 냉장고 선반 배치.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경계가 깨지는 현장 기록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파일철의 얇은 투명 커버 너머로 증거의 선들이 면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거실 소파 앞에 작은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철, 지출 흐름표, 관리실 발급 자료, 혼인 전 합의서 사본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서연은 먼저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존중합니다. 다만 이 집의 질서는 저희 둘이 정해야 합니다. 영자는 손을 허리에 얹고 잠시 웃었습니다. 요새 사람들 집을 너무 규칙으로만 살아. 정이 없어. 서연은 감정 없이 자료를 넘겼습니다. 정은 규칙을 지켜줄 때 오래갑니다. 민수는 그동안과 달리 자료를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었습니다. 송금 기록에서 새벽 1시 12분, 1시 47분, 2시 3분. 관리실 로그에서 늦은 밤 반복 출입. 병원 영수증과 일치하지 않는 생활잡비 항목. 그리고 혼인 전 합의서의 밑줄. 영자의 표정에서 여유가 빠져나갔습니다. 아픈 사람이 잠깐 기대는 건 죄도 아니지. 그렇게 말하곤 했지만 표와 표 사이의 빈칸은 변명이 들어갈 자리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내 잘못이야. 내가 경계를 어겼어. 서연은 그 문장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말끝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약속했잖아. 서로의 부모 일상비는 각자 책임지고 큰 결정은 상의한다고. 내가 그걸 무너뜨렸어. 영자는 잠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너까지 왜 이러니?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들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를 모시고 싶은 마음이 커서 아내를 잊었어. 거실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서류 위 조명 불빛이 하얗게 번졌고 시간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서연은 숨을 고르고 준비해온 마지막 장을 테이블 중앙에 놓았습니다. 제목은 가정경계합의 초안, 거주 변경 사전 합의, 외부인 숙박 규칙, 공동재산 지출 승인 절차, 친족 지원 한도 주기 방식, 가사 분담과 휴식권, 위반 시 조정 절차까지 간단한 조항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영자는 종이를 한번 훑어보더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세상은 참 서류를 좋아해. 서연은 미소 없이 답했습니다. 서류는 사람을 지키는 약속입니다. 일주일 뒤 작은 프린터에서 가정경계 합의서가 인쇄되었습니다. 얇은 종이 여러 장이 겹치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집안 공기를 맑게 만들었습니다. 맨 윗줄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우선순위 1 우리. 민수와 서연의 서명이 나란히 놓였고 날짜와 시간이 기록되었습니다. 서명하는 순간 민수는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먼저 지킬게.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지키는 사람이 둘이면 약속은 오래가요. 영자는 그날 오후 자신의 거처를 정리했습니다. 몸이 좀 나아지면 다시 올게 하고 말했지만 이번에는 방문 규칙과 숙박 규정이 냉장고 자석 아래에 명확히 붙었습니다. 사전 연락 최소 3일 전, 숙박 시 최대 2박 3일, 공동공간 소음, 저녁 9시 이후 제한,
냉장고 선반 지정 구역 준수. 문장들은 냉정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서로의 삶을 배려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계는 벽이 아니라 서로를 다치지 않게 하는 완충지대라는 사실을 세 사람 모두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빠르게 제 리듬을 찾았습니다. 냉장고 선반에는 밀프렙 용기가 원래 자리로 돌아왔고 주방에는 조용한 조리 도구 소리가 났습니다. 저녁이면 테이블 위에 식탁등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TV 볼륨은 숫자 8을 넘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거실 조명은 자연스럽게 꺼졌고 발코니 난간에는 더 이상 이불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어느 날 퇴근 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남편 같은 기분이 들어.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천천히 피웠습니다. 이제야 아내 같은 마음이 생겨요. 두 사람은 작은 잔을 부딪히며 오래 미뤄졌던 대화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합의서 요약 1페이지를 만들어 파일철 제일 앞칸에 넣었습니다. 큰 글씨로 조항만 딱 보이게 정리했고 위쪽에는 파란색 형광펜으로 서로의 휴식권을 먼저 생각하기라고 써두었습니다. 민수는 그 페이지를 여러 번 읽더니 말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집을 이렇게 바꾸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바꾼 게 아니라 우릴 지키려는 마음이 같아서 그래요. 말은 짧았고 마음은 길었습니다. 그날 밤 창문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새롭고도 익숙하게 들렸습니다. 서연은 불을 끄기 전 잠깐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합의서 요약본이 조용히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메모지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말은 부드럽게, 원칙은 분명하게. 그 문장은 이 집의 새로운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장면, 주말 오전. 햇빛이 커튼 사이로 넓게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커피를 내리고 서연은 식탁보를 반듯하게 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둘만의 산책 어때요? 민수는 좋지. 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서연은 뒤돌아 냉장고를 한 번 더 보았습니다. 종이 몇 장, 잉크 몇 줄, 서명 2개.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크고 단단한 것은 함께 지키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이 같은 속도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집안에는 새 공기가 흐르고 약속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지켜지고 있었습니다.